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비용이 바로 의식주 비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의료비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도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졌지만 제 시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힘든데요. 특히나 암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병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강의 시간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K사의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암 진단비 준비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망률 1위인 질병인 암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유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제가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자라고 정했는데요. 어떠한 진단비냐면 암 진단비죠. 지금 부동의 사망일이 그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현대 의학이 상당히 엄청나게 그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암 정복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보듯이 부동의 사망 1위가 여전히 암이라는 게 그 암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질병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게 도대체 근데 왜 생기고 무엇인지를 여태까지 모든 전문가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 세포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변이가 되고 그래서 이상한 세포로 발전이 된 게 암세포인데요. 그러한 암세포들이 정상인들 같은 경우도 하루에 수천 개씩은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원인은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는 그 면역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암 발생 주요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식습관이 1위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흡연, 음주, 감염증 여러 가지 이러한 기타 질환의 사망 원인이 발병이 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식습관이나 흡연이나 음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장을 봤었을 때 지금 평균 수명 생존 시 암 발생률을 보니까 암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암이라는 거에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암은 우리에겐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면 암 환자의 심리 상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가를 보니까 먼저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한 의사 소견을 갖다가 드렸을 때는 강한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협을 해요. 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하면 될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당히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용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암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뭐 신체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1위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체적 어려움, 그 이외에 기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 환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뭐니 해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장을 보시면 암 종류별 암 치료 비용 순위가 나왔는데, 뭐 1위는 간암으로 6,600만 원 정도, 췌장암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6,300만 원, 뭐 폐암, 당낭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관암, 갑상선암, 이런 식으로 소외암 같은 경우는 역시 큰 금액은 안 들지만 대체적으로 큰 금액이 되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금액들은 직접적인 치료 부분에 대한 그러한 치료 비용인데도 이렇게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암 환자들이 일본에 자주 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먼저 NK 세포 등 면역 세포를 주입하는 치료가 요즘 신기술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불법 시술 논란으로 아직 허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트루다나 옵티보 등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인데, 이러한 것들도 국내에서는 처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입자 반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없어요. 2023년에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중립자 가속기 치료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일본을 자주 찾는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암 환자들이 일본을 도대체 왜 가야 되고, 이러한 치료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한 일본을 갖다가 방문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중입자 치료를 갖다가 봤었을 때 사실 중립자 상당히 말이 어렵죠. 중립자라는 거는 무거운 핵자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핵자의 대표적인 입자가 탄소 입자인데, 사실 우리가 방사선 치료할 때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암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면역세포까지 같이 죽인다는 데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망까지 이루는 그러한 치료가 되는데, 이러한 중립자선 치료 같은 경우는 탄소 입자가 피부 25cm까지 깊숙이 투여가 돼서 암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받으신 암 환자들은 뭐 외과적인 수술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탈모가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체중이 줄지도 않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면서 암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가가지고 중립자선 치료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좋은 치료법인 중립자선 치료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뭐냐면 축구장 하나 크기만큼의 큰 입지가 먼저 필요하고, 대당 1,200억 이상의 엄청난 그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어떠한 병원도 이렇게 나서서 이러한 기기를 갖다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데 일본에 5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 2대, 뭐 미주, 중국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2023년에 부산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그 전에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치료가 1회 치료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근데 대략 한 2회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누구도 5천만 원, 그리고 일본 체류 비용까지 합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자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좋았던 중립자선 치료의 허점이 어떤 거였냐면 뭐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이러한 소화기 계통 암이나 아니면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이 중립자선 치료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은 NK 면역세포라는 치료를 합니다. 이 면역세포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그러한 항체 면역세포들인데 우리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한 2주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세포들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군대를 많이 양성을 해서 링거나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재투여를 해가지고 항암 치료와 함께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러한 치료 기법인데 이러한 치료 기법 같은 경우도 중립자선 치료에서 해당하지 않았던 이런 소화기 계통 암이라든가 아니면 혈액암 같은 경우에 탁월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러한 시술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정말 좋은 이러한 아무리 좋은 뭐 치료법이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그 치료는 사실 그 진짜 그림의 떡이죠. 예전 같았으면 솔직히 우리가 암 치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외과적인 수술 치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거고 3차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암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로봇 시술로 해가지고 그 부위만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입자 가속기 치료라든가 면역세포 치료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했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들은 일단은 체중이 많이 빠지잖아요. 살을 갉아먹는 그 질병이 암인데 체중도 줄지가 않고 머리도 빠지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정당하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요법들이 상당히 요새 많이 시행되고 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암 진단 플랜 B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연때까지는 제가 그 뭐 수술비 플랜도 이런 거 강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뇌혈관이라든가 심장질환의 이러한 저희 그 진단비들은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반드시 수술을 병행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그런 거였지만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해도 이렇게 좋은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비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비를 오늘 준비를 했었을 때 일반한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진단비 2천만 원 해가지고 아까 중입자 그 다음에 NK 면역세포,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이러한 치료들을 갖다가 병행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진단비를 준비를 해봤었을 때 30년 납입의 100세 만기형으로 비갱신형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진단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해지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갱신형의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었을 때 20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40대 같은 경우는 8만 2천 원, 그 다음에 50대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센데 10만 5천 원 정도가 남성 같은 경우가 준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4만 4천 원, 5만 5천 원, 6만 4천 원, 6만 9천 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준비 가능한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청자님 여러분 어느 누구 가족이 몇 살에 70세쯤에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아시는 시청자님들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적금을 부어서 그 암 치료 비용 1억을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간단한 암 진단비 플랜에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우리에게 크나큰 암이 발생을 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건강하게 충분히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비를 통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딱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암 진단비가 왜 필요한지 더욱더 실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기 간암 같은 경우에도 완치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암이 완치가 가능한데요. 결국에 문제는 돈이겠죠. 갑자기 암에 덜컥 걸리고 나서 큰 돈을 마련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지금 미리 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보험의 점검이나 또 리모델링 원하는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임현아 전문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어떤 증권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K사의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 기본 베이스고요. 예. 제도적인 특약인 변액이나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특약으로 CI 특약을 탑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합 형태로 만드신 건데 예. 이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끝이 나는 보험이라고 하면 CI 보험은 사망보험의 뭐 선지급 형태로 CI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요거를 한 증권에다 두 개를 합하셔가지고 예. 통합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일단 간단히 소개만 들어봐도 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인 것 같은데 들여다볼게요. 예, 지금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험은 K사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고요. 2014년 3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주계약은 종신까지 가시면서 기타 다른 특약들은 80세 만기인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가입 연령으로 살펴보면 28세 때 가입을 하셨는데 생존보험금 수익자, 뭐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본인한테 돌아가는 건 맞지만 예. 이게 보면 사망보험금 수입자가 법정 상속인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러게요. 28세 때 가입을 하셨으면 누군가한테 지정을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수익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이 보험의 계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험, 주계약으로 5천만 원 사망보험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에 CI 납입면제 특약, 재치료비 특약, 2번 보장받는 CI 특약,
예. 여기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남성 건강 치료 특약, 암 진단 특약, 다음으로 뭐 암 입원 특약, 수술비 특약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으로 같이 구성을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 내용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이제 제가 조목조목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딱 보시면은 수술 특약 앞에서 보시면 암 진단 특약 두 번 보장받는 CI 특약들이 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갱신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예. 우리가 그림으로 딱 봐도 CI 특약 중대한 질환일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암 진단 특약, 암 진단 받으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뭐 의학적인 약물 치료도 있지만 수술에 의한 수술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네요. 이제 처음에 가입할 시점에는 보험료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 고려를 하셔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20대 비용과 30대의 비용, 40대, 50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 이게 3년에 한 번씩 80세까지 갱신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료가 엄청나다라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보장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 갱신이라고 하니까 이미 지금까지도 좀 많이 갱신이 되셨을 것 같네요. 이미 이제 두 번째 갱신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이야 아직은 젊은 연령이니까 이 갱신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시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크게 느끼시게 되겠죠. 예, 이어서 보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본적인 종신보험이에요. 이 종신보험 안에 CI를 특약으로 탑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CI 뭐 발생을 했던 거와 상관없이 사망을 했을 때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특약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재해치료비 특약을 살펴보면 재해치료비 뭐 말 그대로 재해사고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상해 사고로 인해서 특정 상병으로 통원했을 때 통원비 회당 10,000원, 골절 치료자금 뭐 30만 원, 재수술 급여비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골절 사고가 났을 때 뭐 넘어지거나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을 하는 게 꼭 한 부위만 발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넘어지거나 그러게 되면 여기저기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손과 다리, 뭐는 뭐 팔과 어깨 이게 다치사실 수 있는데 여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 한 부위에 대해서만. 예. 근데 기타 다른 사고로 이제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지만 한 사고로 인한 골절이라고 하면 한 번만 지급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특약처럼 보였던 두 번 보장 CI 특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이거 궁금해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사망보험금의 50%나 80%의 선지급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CI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예. 받으시고 이 CI를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CI 상태가 되면 이 두 번째 CI 때는 첫 번째 받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CI로 직당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대한 암 보장 개시일이 지난 다음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 CI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두 번째 CI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으로도 지급이 된다. 이런 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이거 만약에 선지급을 받으면은 나중에 사망보장 이 종신보험이잖아요. 사망보장을 받을 때 이것만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특약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거라 종신보험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들어가져 있는 거는 받으시면서 이게 두 번째 CI 오지 않고 사망을 했을 땐 3천이 더해져서 8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네요. 특약 상태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위에 제가 갱신형이라고 써드렸어요. 이게 갱신형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요것만 조금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남성 건강 치료 특약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남성 건강 치료 특약은요, 2대 질병 치료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뭐 조혈모 이식 수술비, 8대 특정 질병 입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대 질병일 때는 2대 해당하는 질병이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2천만 원씩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5대 장기 이식
잘 알고 계실 거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요거 다 공이 1년 미만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50% 감액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8대 특정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로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 제가 빨간 글씨로 잘 표시를 해드렸는데 8대 질병 이게 8대 질병이긴 한데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작은 글씨까지 좀 자세히 잘 읽어봐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8대 질병을 제가 아주 빨간 글씨로 잘 보이게 써놨어요.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특정 만성 호흡기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이런 상태일 때 입원비를 지급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호흡기 질환이나 위,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질환 이런 경우는 입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뭐 입원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원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내가 알면은 받을 수 있는 쏠쏠한 특약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또 예. 다른 특약도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암진단 특약을 제가 또 살펴볼 건데요. 여기도 가로하고 갱신형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플랜A 강의 시간에 암진단비 중요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이게 또 비갱신형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갱신형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단금을 또 보면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게끔 가입 금액도 크게 넣으셨는데 예. 그중에서 다만 유방암일 경우에만 18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을 받게 되면 10% 감액해서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 점막내암, 우리가 요즘에 유사암이라고 잘 알고 있는 예. 그 내용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10%인 500만 원.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을 때는 20%인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밑에 안내사항에 여러 가지 글씨를 좀 써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실효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암 진단 같은 경우 뭐 90일 면책 기간 또는 뭐 1년 감액 기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게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을 했을 때는 이 면책 기간도 같이 부활을 해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험을 살리기는 했지만 그대로 연장을 해서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 여기에 같이 따라 붙거든요. 예전에 가입을 했을 때 면책 기간 지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더라도 만약에 다시 이렇게 치료가 하게 됐다가 되면은 부활을 했을 또 경우에는 면책 이게 기간이 면책 기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꼭 유념을 하셨다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으로는 암 입원 특약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암으로 입원했을 때 3일초가 첫날부터 17만 원. 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 점막내암일 때는 34,000원,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일 때 68,000원 이렇게 입원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공이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3일초가 4일째부터 진단비를 받는 입원비를 받는 건데 요즘에 처음에 입원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뭐 어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3일씩 입원을 거의 안 하세요. 하루 1박 2일 예. 정도 입원하시는 거고요. 또 내용에 직접 목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라고 했는데 그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일 때지 요양병원이나 기타 다른 면역 치료를 위한 입원일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네요. 조금 힘들죠. 금액이 커서 눈에는 딱 예. 보이기는 좋은데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입원 특약인데요. 입원 특약 또한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4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 10,000원씩을 지급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평균 입원 일수가 2.8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일 이내의 입원 기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약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다음으로 수술 특약 내역인데요. 수술비도 특약 보험 기간일에 1에서 5종으로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해당하는 종의 수술을 받는데 수술도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가
두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어떤 거는 A1종에 대한 수술이고요. 어떤 거는 2종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네. 경우에는 뭐 1종에 대한 보험금과 2종에 대한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높은 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수술 비만을 지급을 한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특약으로 중대한 진단이나 수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I 특약을 가입해 놓으신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게 갱신형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 2대 질병 특약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혈관 질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는 점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주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이 80세 만기, 오래 사는 요즘 시대에 질병이 꼭 80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라는 보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오래 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도 준비가 좀 필요했었고요. 일부 주요한 보장들이 3년 갱신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갱신이라는 거는 그 기간을 정해진 기간만큼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변하는 거고 보장을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이면화 전문가님과 함께 K사의 변액 유니버설 통합 종신보험을 살펴봤습니다. 기본 종신보험 안에 특약의 형태로 CI 보험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CI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신 사례였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들을 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보장을 차지하는 CI 특약 그리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가 모두 3년 갱신이라서 부담스러워 보였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보장 금액이 보기에는 크더라도 실제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숨어있는 갱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을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전화 걸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보험에 대한 궁금증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좀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자, 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보험 갱신에 관해서 요즘 들어 알게 됐는데 예. 우리 집 보험증권을 보니 갱신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걸 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하게 됐거든요. 예,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가입 당시에는 갱신 부분을 좀 생각 못 하셨다가 이제야 좀 보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본인분 보험을 살펴보실 건가요? 신랑 거랑 제 거랑 두 분 보험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두 분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39살이고 신랑이 42살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모두 삼성화재 증권으로만 준비해 주셨어요. 지인분께 좀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네. 그렇게 좀 믿고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보험료 네. 부담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좀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예. 그래서 조금 좀 갱신하는 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예, 26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가입 당시보다 좀 얼마나 오르셨을까요? 한 3, 4만 원 더 올랐어요. 앞으로도 오를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력 네. 있으실까요? 가족력 하나도 없어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부부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남편분 앞으로는 삼성화재에서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그리고 장기 간병 라이프 케어 보험 2건 준비되어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에서 올라이프 보장 보험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보험료를 합쳐서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6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건강한 부부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야 갱신이 눈에 띄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전반적인 보험 한번 살펴주시죠. 김경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내주신 증권 제가 잘 분석을 해보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한번 네.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게 한번 갱신해서 3, 4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네. 아마 지금 나이가 39이고 42살이셔서
조금 네. 부담이 덜 되게 오르셨는데 앞으로는 50대, 60대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네. 위험 때문에 지금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권을 제가 보니까 우선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요거랑 네. 장기 간병 라이프 케어 보험 요거는 남편분 네, 것이고요. 예. 네. 요거 두 개 먼저 봐드릴게요. 네. 요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요거 이제 2010년에 가입하셨어요. 오래되셔서 지금 한 9년 이상 납입 중이신데 네. 그 옛날에 상품 가입하실 때는요. 기본 계약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밑에 나머지 담보 보장받는 담보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어 가지고 네. 기본 계약이 보면 뭐 상해 사망, 뭐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받는 거, 그다음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요 네 가지 담보. 요 담보는 기본 담보로 해서 꼭 필수 가입이 되셨어 가지고 요 담보 네. 금액만 10,000원이 넘어요. 요 담보 네.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네. 나서 나머지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을 이 당시에 가입을 하셨는데 혹시 남편분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전에는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네. 지금은 좀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여기 지금 네. 운전자 담보에 실손이랑 딱 포함해서 요 세 가지 네. 담보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건강 파트너 보험은. 예. 근데 네. 이 운전자 보험이 요즘에는 없는 담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전에 가입하신 네. 담보라 뭐 네. 차량 손해 위로금이라든지 뭐 견인 비용, 그다음에 네. 자동차 사고 나면 수습 지원금, 그다음에 면허 취소 위로금, 면허 정지 위로금. 요렇게 요즘에는 가입할 수 없는 담보들이 예전에 가입하셔서 가지고 있는데 요거의 단점이 모두 다 3년 갱신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살짝 네. 바뀌는데 지금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 네. 요 담보들이 필요할 수 있는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수 있는 네. 담보들이 꼭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 담보는 네. 20대, 30대가 위험률이 가장 높아서 그때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네.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운전자 네. 보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담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저렴한 요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3년마다 갱신이긴 하지만 네. 운전자 담보는 네. 좋은 담보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네. 조금 가져가셔도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질병실손 의료비 요거 네. 3년마다 갱신 드셨어요. 2010년도에. 근데 네. 요게 100세 만기예요. 3년 네. 갱신에 100세 만기. 네. 요즘 착한 실손 뭐 저렴하고 좋은데요. 요거는 네. 15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비교해 보면 요것도 자기 부담금 10,000원 빼고 다 받는 건데 3년마다 네. 갱신에 100세 만기야. 그러면 네. 가져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될 만큼은 가지고 네. 가시고 많이 네. 오를 당시에 실손 전환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시면 요러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장기 간병 라이프 케어 보험. 네. 요거는 제목에도 있듯이 장기 간병 상태일 때 이렇게 네.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주계약 자체가 장기 간병 자금인데요. 이 장기 간병 자금이 뭐냐면 중증 네. 치매 상태나 LTC 장애 상태일 때 진단 자금을 1,0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치매에 걸렸거나 일상생활 장애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받는 건데 그 중증 치매와 일상생활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네. 의사의 확인이 필요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1,000만 원 진단자금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입원 비용 50만 원 받으시는 건데 30일 이상 입원하시면 그러면은 50만 원 한 번 지급 받으시는 거고요. 60일 이상 입원하시면 100만 원 이렇게 한 번 받으시는 거. 네. 요 담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상품은 갱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품에는. 이 상품에는 20년 납에 80세가 만기인 거예요. 그런데 만기가 좀 네. 짧은 건데 납입 가입 시기가 2004년도에 가입하셔가지고 네. 지금 뭐 16년 정도 납입 중이시잖아요. 네. 예, 납입 기간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네. 납입 기간 얼마 안 남은 상품이라
이것도 조금 더 내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암 진단비도 뭐 2천만 원 있으시고 이제 소외감이 좀 작아서 200만 원 있으시고 수술비, 뭐 골절 진단비 이렇게 있으신데 여기서 특이하게 볼 게 뇌졸중,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우리 이 손해보험 쪽에서나 뭐 화재보험 쪽에서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담보로 예전에는 가입을 하셨다가요. 너무 위험률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뇌출혈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뇌출혈로 바뀌다가 지금은 다시 뇌졸중에서 범위 훨씬 더 넓은 뇌혈관 질환 담보로 담보들이 훨씬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남편분 증권에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담보가 가지고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1,000만 원 진단자금 나오시는 거. 그래서 요거는 20년나 80세 만기 납입 그 보장 기간이 조금 짧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납입 기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네. 이제 잘 하셔서 80세까지 보장을 잘 받으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그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분 거예요. 올라이프 보장보험. 네. 요거는 보면은 한 상품에 운전자도 네. 들어있고 실손도 들어있고 보장 담보도 네. 들어있고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는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는 102,770원. 조금 저렴하게 가입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기본 계약만 20년나 80세 만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특약들이 다 3년마다 갱신인 거예요, 지금. 네. 예. 예, 아까 제가 남편분 거 3년마다 갱신이지만 가져가도 괜찮다고 한 담보들은 갱신이 돼도 위험률 조정이 크게 없는 담보들이라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 담보 자체가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담보들이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보면은 실손보험, 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질병 사망을 9천을 넣으셨어요. 일반 질병 사망 80세 만기 3천만 원이고, 뭐 네. 질병 사망 추가해서 50세 만기 5천만 원. 그다음에 또 추가 하나 더해서 60세 만기로 1,000만 원. 요렇게 해서 질병 사망 요 부분만 보험료가 2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요 세 가지 담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담보들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꼭 네. 실손을 가입하려면 질병 사망을 꼭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 상품 자체를 가져가려면 기본 담보는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보험을 다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상품 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이 3, 4만 원 정도 그냥 나가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만 원을 가지고 아까 우리 플랜 A에서 암진단 자금 30대 준비하시려면 3만 원 정도로 암진단 자금 5천만 원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3, 4만 원이란 돈이 그냥 죽는 돈이 되니까 보장을 네. 못 받는 죽는 돈이 되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담보에서는 뇌졸중 아닌 뇌출혈이잖아요. 보장법이 네. 굉장히 협소한 네. 뇌출혈에다가 뭐 급성 심근경색증 하다못해 뭐 입원비, 입원 일당까지 다 이제 3년마다 갱신이라 이 상품은 제가 좀 정리를 권해드리는데요. 우선은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 네. 병력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요즘 착한 실손으로 전환도 네. 하고 아니면 갈아타도 되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네. 소외감 진단비도 네. 아까 남편분 소외감 진단비는 갑상선암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갑상선암이나 뭐 대장 전막내암 이런 부분도 다 일반암이었는데 네. 우리 지금 전화부 주신 분 보장 내용은 네. 일반암에 갑상선암이나 대장 전막내암이 포함되지 않아요. 아, 네. 그 두 가지가 소외감에 포함이 돼서 진단 자금이 우리 여자들 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인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갑상선 암에 걸리면 진단 자금이 300만 원밖에 안 나오신다는 거지. 우리 전화 주신 분은.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보면은 이 상품 자체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요즘 나오는 상품으로 좀 이렇게 다시 전환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을 좀 내려보자면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요거는 그 유지하시고요. 제가 아까 남편분 직업에 의해서 그다음에 장기가병 라이프 케어보험 요것도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것도 유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화 주신 올라이프 보험 요거 우리 시청자님 거는 실손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나머지 담보들은 모두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에 20년 납 갱신 하나도 없는 20년 납 무해지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받게 담보도 일반암이나 유사암 모두 다 3천만 원씩 아까 갑상선암 걸리시면 3천만 원, 300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도 보험료 10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를 합쳐보면 보험료가 한 17,000원 정도? 이렇게 좀 업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 앞으로 계속 갱신돼서 보험료가 오를 부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저렴하다고 느껴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갱신 대비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훨씬 더 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일단 남편분이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건강 파트너 보험 비롯해서 그대로 좀 두 건 다 들고 가시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 가지고 계신 올라이프 보장 보험 이것 때문에라도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청자분께 보험료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 갱신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해가시면서 두 분 모두 비갱신의 보장 넓은 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총 보험료는 비슷한데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전화 주시거나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48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만화 전문가님, 오래전에 가입하신 실손에서 이 치과치료 보장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2009년 10월 이전으로 실손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실손이 표준화가 되면서 치아 부분도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 치과 치료도 이렇게 변경이 된 거는 맞는데 가입 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관상에는 치과 치료는 면책인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신 거는 맞으세요.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이 턱관절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 턱관절은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렇지만 꼭 치과에서뿐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의 뭐 구강내과나 구강외과 이런 쪽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과의 치료보다는 종합병원의 치료력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면 보장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손이 개정되면서 치과 치료 쪽은 지금 보장이 안 되지만은 구강외과에서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03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커피숍 오픈 예정인데 주위에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경환 전문가님, 이렇게 개업할 때 어떤 보험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재보험 필수로 가입담보 다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화재보험에 영업에 필요한 담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 소유 배상 책임이나 음식물 배상 책임, 그다음에 뭐 위조주폐, 뭐 전기 가스 누전 이런 담보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그 장소 내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업주가 배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담보는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영업하시는데 훨씬 더 마음 놓고 영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게를 오픈할 때에는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담보들이 들어있는 화재보험 필수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